여러분, 스위프트 킬러, 국제 송금 판도를 바꿀 코인이라고 불리는 XRP. 정말 이 코인이 있으면 은행 간 송금을 이메일 보내듯 할 수 있을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XRP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태어났는지, 그리고 그 대가로 무엇을 포기했는지를 낱낱이 살펴보겠습니다. 챕터 1. 속도와 유동성을 위해 태어난 코인 XRP의 정체성과 철학. 먼저 질문 하나. 국제 송금이 왜 느릴까요? 은행 시스템은 여러 중개 단계를 거치고 각 단계에서 확인과 정산이 붙습니다. 그래서 돈이 이동한다기보다 장부가 천천히 맞춰진다에 가깝죠. XRP는 이 문제를 정면으로 겨냥합니다. 해외 송금을 우편으로 보내던 걸 이메일로 바꾸겠다는 발상. 탄생부터 목적이 꽤 뚜렷합니다. 국제 송금용 디지털 자산. 하나, 속도를 최우선으로 둔 합의 구조. XRP 원장, XRPL은 평균적으로 3에서 5초마다 새 원장을 확정합니다. 비유하자면 회전문이 엄청 빨라서 사람들이 쭉쭉 통과하는 느낌이에요. 그 대신 뭘 포기했느냐? 비트코인처럼 채굴 경쟁을 하는 POW 작업증명 같은 무거운 방식을 과감히 빼고 빠른 최종성에 집중합니다. 둘, 은행 코인이라는 별명의 의미. XRP가 은행 코인이라 불리는 건 초기부터 리플사가 은행들과 국경 간 결제 솔루션을 추진했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 은행들이 달릴 수 있는 전용 도로를 깔아주겠다는 컨셉이었죠. 이 지점에서 항상 따라오는 논쟁이 있습니다. 그럼 중앙화 아니야? 네, 이 논쟁은 XRP를 이해하는 핵심 축입니다. XRP는 애초에 전통금융과 연결되는 길을 적극적으로 택한 프로젝트였고 그 선택이 장점이자 약점이 됩니다. 셋, XRP의 철학, 브릿지 통화, 중립적 연결 통화. XRP는 각국 법정화폐 사이를 잇는 중간다리가 되겠다는 철학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달러를 XRP로 바꿨다가 바로 엔화로 바꿔서 환전 경로를 단축하는 겁니다. 그래서 Neutral Bridge Currency, 가치의 인터넷, Internet of Value 같은 표현이 나옵니다. 넷, 설계 우선순위 수수료 거의 0에 가깝게. XRPL은 낮은 수수료, 빠른 처리를 최우선으로 설계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공짜에 가까운 수수료라는 말이 나올 정도죠. 그 대신 채굴자 보상 같은 구조가 없고 검증인 동기부여나 분산도 논쟁 같은 다른 숙제를 떠안습니다. 정리하면 이 챕터의 결론은 하나입니다. XRP는 국제 송금의 마찰을 줄이기 위해 태어난 속도 중심 설계의 자산이다. 그리고 그 선택은 언제나 트레이드 오프를 동반합니다. 챕터 2. 거래 확정 과정과 보완. 3에서 5초 확정이 도대체 어떻게 가능한지 거래가 확정되는 과정을 단계별로 볼게요. 하나, 서명 전파. 거래가 시작되는 순간 여러분이 지갑에서 송금을 누르면 거래에 전자서명을 합니다. 그리고 그 정보가 네트워크 전체로 퍼집니다. 마치 여러 사람이 동시에 같은 장부 사본을 받아보는 것처럼요. 이 단계에서 형식이 틀리거나 서명이 이상하면 걸러집니다. 둘, 기본 검증, 노드들이 진위 확인. 각 검증자 노드는 서명 유효한가, 잔고 충분한가 같은 기본 검증을 합니다. 은행으로 치면 창구 직원이 수표의 서명과 잔액을 확인하는 과정과 비슷하죠. 셋, 정렬 합의 모두가 같은 결론에 도달. XRPL의 합의는 라운드 단위로 진행되고 대략 4초 주기로 원장을 닫습니다. 4초마다 3페이지로 넘어간다라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그리고 다수 노드가 그 페이지 내용에 동의하면 원장이 확정됩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누가 동의하느냐인데 XRPL은 UNL 신뢰 검증인 목록 기반 합의 방식을 취합니다. 이 구조가 속도를 만드는 동시에 중앙화 논쟁의 불씨가 됩니다. 넷, 실행 상태 변경, 수수료 소각과 스팸 억제. 합의된 원장의 거래가 들어가면 잔고가 업데이트됩니다. 그리고 거래 수수료는 아주 소량이지만 소각됩니다. 이게 스팸을 억제하는 장치로도 작동하죠. 다섯, 기록 최종성, 되돌리기 어려운 확정. 원장이 닫히면 거래는 영구 기록됩니다. 볼펜으로 적힌 장부 페이지를 모두가 동시에 보관하는 셈이죠. 그래서 XRP는 일반적 상황에서 되돌리기 어렵고 사실상 즉시 최종성에 가깝습니다. 여섯, 보안 1층, 합의 프로토콜 자체의 방어와 취약점. XRPL은 51% 공격 대신 설계상 더 높은 합의 요건으로 안전성을 노립니다.
하지만 반대로 검증자가 특정 지역이나 소수 집단에 몰리면 합의가 지연되거나 네트워크가 멈출 수도 있죠. 즉 프로토콜만 안전하면 끝이 아니라 운영 분산 소프트웨어 무결성이 핵심입니다. 7. 보안 2층 앱 스마트 컨트랙트 수준의 안전망. XRPL은 이더리움처럼 튜링 완전 스마트 컨트랙트를 광범위하게 지원하기보다 토큰 발행, 덱스, 결제 채널 같은 기능을 내장형으로 제한하는 편입니다. 자동차 기능을 제한해서 엔진 폭주를 막는 느낌이에요. 복잡성이 낮으니 스마트 컨트랙트 버그로 인한 대형 해킹 사례는 상대적으로 적다는 장점이 있지만 생태계 확장성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8. 보안 3층 브릿지 상호 운용성 리스크. 그리고 요즘 중요한 게 브릿지입니다. XRP를 다른 체인으로 옮겨 쓰는 순간 원장 자체가 아니라 브릿지와 수탁자, 랩핑 토큰 구조의 보안이 핵심이 됩니다. 여기서부터는 체인 보안이라기보다 연결부 보안이죠. 그래서 XRPL이 아무리 안정적이어도 타 체인 이동은 별도의 리스크로 봐야 합니다. 챕터 3. 숫자로 보는 XRP. 하나. 활성 주소. XRP 원장의 하루 활성 주소는 약 32,000개 수준으로 추산됩니다. 이더리움은 수십만, 트론은 수백만 단위로 제시됩니다. 이 말은 뭐냐면 XRP가 국제 송금 서사는 크지만 온체인 사용자 참여가 최상위 체인들과 같은 급이라고 말하기엔 아직 거리가 있다는 겁니다. 2. 일일 거래량 처리량. 반면 거래 처리량은 강점으로 묘사됩니다. 하루 평균 150만에서 200만 건 내외, 피크 시 더 높은 기록도 언급이 됩니다. 즉 사용자 수와 별개로 처리 능력과 혼잡 없는 처리는 XRP의 강점입니다. 셋. DEX 거래량, 디파이 생태계. XRPL 내장 덱스의 24시간 거래량은 약 350만 달러 수준으로 제시됩니다. 이더리움이나 솔라나의 덱스 규모와 비교하면 아직은 매우 작은 편이죠. 여기서 메시지는 단순합니다. XRP는 디파이 중심 체인이라기보다 여전히 거래소 기관 결제 서사 중심의 무게가 큽니다. 넷. 스테이블 코인 TVL 유동성 기반의 현실. XRPL의 TVL이 수천만 달러대, 네이티브 스테이블 코인 RLUSD 유통이 수억 달러대로 언급됩니다. 이 역시 이더리움이나 트론과 비교하면 네트워크 효과의 크기가 다르다는 시그널입니다. 5. 수수료 수익 구조, 사용자에겐 천국, 참여자 인센티브는 숙제. 중요한 포인트. XRPL에서 하루 수수료 총액이 수백 달러 수준으로 제시되고 그 수수료는 전부 소각됩니다. 즉 검증인에게 수익이 배분되는 구조가 아니라는 점이죠. 사용자 입장에서는 거의 공짜인데 네트워크 참여자 보상 구조 관점에서는 딜레마가 생깁니다. 이런 구조는 XRP가 캐시플로우형 자산이라기보다 채택 확대에 따른 가치 상승 기대에 더 가까운 성격임을 시사합니다. 챕터 4. 토크노믹스 거버넌스. 하나. 발행량, 유통량, 추가 발행 없는 구조. XRP는 초기에 1000억 개가 한꺼번에 생성, 이후 추가 발행이 없는 구조로 제시됩니다. 현재 유통량은 약 605억 개 수준, 나머지는 리플 보유 또는 에스크로 예치로 언급됩니다. 2. 에스크로 언락, 매달 10억 개. 리플은 보유분을 에스크로로 넣고 매달 10억 개씩 자동 해제되도록 설계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 패턴은 전량이 시장에 풀린다가 아니라 일부만 유통되고 나머지는 재예치되는 형태로 설명됩니다. 즉 시장 충격을 줄이려는 장치가 있지만 동시에 리플이 월별로 판매 가능한 물량을 계속 확보한다는 점에서 가격 압력 요인으로도 해석될 수 있습니다. 셋. XRP의 수요처, 수수료, 브릿지, 담보, 그리고 ODL. XRP는 수수료 지불, 계정 활성화 관련 기능, 그리고 송금 솔루션 ODL에서의 브릿지 역할로 수요가 설명됩니다. 또 RLUSD 같은 스테이블 코인 담보 활용 사례도 언급됩니다. 다만 전체 시장에서 투자 투기 수요 비중이 아직 크다는 평가 역시 함께 들어갑니다. 넷. 들고 있으면 이자가 나오냐? 구조적으로는 아니다. 이더리움처럼 스테이킹 보상이 있거나 홀더에게 수익이 자동 배분되는 구조는 아니라는 점이 명확히 언급됩니다. 그래서 XRP를 배당주처럼 보기보다는 성장주처럼 네트워크 채택이 늘면 가격에 반영되는 형태로 이해하는 게 더 맞습니다. 5. 의사결정 구조, 어멘덤트 플러스 UNL 플러스 현실적 영향력.
XRPL 업그레이드는 검증인 투표가 일정 비율 이상 일정 기간 지속되면 적용되는 방식으로 설명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UNL 제공 구조 등으로 인해 리플의 영향력이 논쟁 지점이 됩니다. 최근에는 재단 개편 검증인 다변화 같은 개선 노력이 함께 언급되고요. 즉 XRP는 완전 탈중앙이라기보다 탈중앙화를 더 키우려는 과도기적 노력이 병행되는 흐름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챕터 5. 최근 90일 이슈 리스크. 호재와 논쟁이 같이 온다. 하나. 온체인 이용 추이, 신규 주소 급증 같은 이벤트성 변동. 특정 시점에 신규 주소가 급증했다는 내용이 있고 이를 저가 매수 유입으로 해석하는 시각과 단기 FOMO로 보는 시각이 같이 제시됩니다. 한 번의 급증보다 추세가 중요합니다. 둘. 업데이트. XRPL이 AMM 기능을 기본 탑재했다는 언급이 있고 이더리움 생태계와의 연결성 강화 흐름도 나옵니다. 다만 TVL 체급 자체는 아직 출발선이기 때문에 기능 추가는 성공으로 단정하기는 어렵고 실제 유동성 증가가 관건입니다. 셋. ETF 규제 명확성. 현물 ETF 승인과 SEC 소송 종결 같은 대형 이벤트가 호재로 정리됩니다. 이런 이벤트는 심리적 장벽을 낮추고 기관 접근성을 높일 수 있지만 동시에 단기 매물 출회 같은 역작용도 같이 언급됩니다. 넷. 악재 리스크. 보안 점수 논쟁, SDK 공급망 공격, 네트워크 중단 사례 등이 함께 언급되면서 운영 안정성 vs 분산도 프레임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진짜 실전 리스크는 타 체인으로 이동하는 순간 커지는 브리지 래핑 구조의 위험일 수 있다는 메시지도 있습니다. 다섯. 경쟁 환경. 국제송금 시장은 XRP만의 무대가 아니라 스테이블 코인 기반 송금, 기존 금융의 개선, SWIFT 고도화, CBDC과도 경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XRP의 입지를 판단하려면 서사보다 실제 사용량과 네트워크 효과를 체크해야 합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XRP를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왜 이렇게 설계됐고 그 결과 어떤 숫자가 나오며 어떤 리스크가 따라오는지로 해부했습니다. 앞으로 XRP를 계속 주목하실 분들은 최소한 다음 체크포인트를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트워크 활성 지표, 일일 활성 주소, 트랜잭션 수가 꾸준히 우상향하는가, 검증인 분산 거버넌스 개선, 검증 노드 수와 영향력 분산이 실제로 진전되는가, 기관 수요 지표, ETF 같은 제도권 수요가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적인가, 에스크로 언락의 시장 영향, 매달 풀리는 물량 중 재예치 비율과 판매량 추이, 경쟁 구도 속 실사용, 스테이블 코인 송금 타 네트워크 대비 XRP만의 사용처가 늘어나는가, 이런 포인트들을 꾸준히 추적하면 XRP를 훨씬 더 입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눌러주시고 댓글에 다음은 어떤 코인에 대해 알고 싶으신지 작성해 주세요.